가지고 제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타를 시승을 했었는데 W 가서 E 시리즈를 봤거든요. 네. 근데 E 시리즈도 시승을 해봤는데 E를 보는데 갑자기 어코드가 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어코드를 시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 네네네. 아, 네. 아, 운전을 잘 하시네요. 네. 네. 불안하신가 봐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원래.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저는 38살이고 네. 광진구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광진구 분이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이요. 네. 어코드는 등급이 따로 없고 네. 1.5랑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2.0까지 수입이 됐었는데 네. 이제 2.0은 안 들어오고 이 차는 21년식 네. 하이브리드 2.0이고요. 하이브리드 2.0. 네네. 이게 10.5세대, 그쵸? 네, 10.5세대. 등급은 따로 없다는 거죠. 네네. 기성품. 네.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21년도 11월에 신차로 받아서 지금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주행한 키로수는요? 지금 26,500? 이야, 26,500. 네. 당시에 계약 후 인도 기간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저 네.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계약하고. 되게 빠르셨다.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이슈가 딱히 없었죠? 노압의 거의 끝물이었는데 네. 이게 혼다차는 미국에서 한꺼번에 실어서 수입이 되니까 물량만 있으면 바로바로 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좀 타셨어요? 저 티볼리 탔었어요. 티볼리? 네. 그거 되게 예쁘잖아요, 차가. 그쵸? 그런가요? 별로시구나. 티볼리 괜찮죠. 네. 그럼 티볼리를 타다가 지금 혼다 오코드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네. 일단 티볼리가 네. 제 차 하얀색이었거든요. 네. 근데 티볼리 하얀색의 여성 차주라는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뭔가 운전할 때 뭔가 저 스스로도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차를 살 때는 여자가 탈 것 같이 안 생긴 차를 타는 게 네. 저의 목표였어요.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혹시 고민하던 차종은 요 차종 이외에 또 다른 차종은 전혀 없으셨어요, 당시에? 아니, 원래는 네. 처음에 일본 차를 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비슷한 티볼리가 가격이 2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네.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제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타를 시승을 했었는데 뭔가 차를 바꾸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타는 아니다. 그래서 같은 전시장에서 그 파사트를 같이 시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파사트도 괜찮기는 했었는데 막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차를 보자. 그리고
본 게 BMW 가서 E 시리즈를 봤거든요. 네. 근데 E 시리즈도 시승을 해봤는데 운전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너무 깡통인 거예요. 네. 원하는 옵션이 하나도 없고 뭐 진짜 그냥 BMW.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BMW는 3 시리즈가 입문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즈도 그냥 운전만 재밌지 막 뭔가 사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진 가격대가 4천만 원대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보다가 길을 보는데 갑자기 어코드가 눈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어코드를 시승을 했어요.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 있었어가지고 그냥 고민 안 하고 샀던 것 같아요. 이 기간이 거의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원하는 옵션 뭐 어떤 거였어요? 일단 그때는 HUD나 메모리 시트 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꼭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뭔가 그 기능이 다 들어있는 게 하이브리드였어요. 그래서 어코드로 구매를 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차량 금액이죠? 얼마예요? 이게 제가 살 때는 네. 4,650이었거든요. 네. 근데 21년 11월에 샀잖아요. 네. 근데 22년 3월에 바로 4,750으로 올라갔었어요. 더 좋은 거죠. 그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차장님께서는 어쨌거나 4,650. 네. 결제는 뭐 할인은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있었어요. 그때가 노압의 끝이어가지고 제가 살 때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할인이 있었고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그 엔진오일 평생 무료. 아, 정말요? 네. 괜찮다. 저기 갓길로 천천히 가시면 되거든요. 네. 저기 좀 안전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프로모션, 엔진은 평생 무료. 네, 제가 차를 팔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팔면 그게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네. 그러면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타던 차를 팔고 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넣고 네. 그게 3분의 2 정도 됐었고 나머지를 할부로. 나머지 할부. 네. 자, 일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 버스 뒤 보이시죠? 노란색 버스 뒤. 여기요? 예, 여기다가 잠깐 세우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너무 좁으면은 괜찮나요? 네. 네. 잠깐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직.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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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아니, 지금. 네. 네. 잠깐. 왜? 네. 네. 이거 하고. 네. 네네네. 네. 운전을 잘 하시네요. 네. 네. 불안하신가 봐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원래 여기가 차가 원래 한 대도 없어야 되는데. 네. 여기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네. 요렇게만 잠깐 조금만 좀 앞으로 가셔서. 네. 네네네.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안전하거든요. 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결제죠. 결제를 좀 얘기를 하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결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네. 할부로 3분의 1을 내고 있는. 할부로 3분의 네. 1 정도를, 네. 몇 년에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제가 몇 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근데, 네. 근데 한 달에 뭐 네. 이자까지 해서 나가는 돈은 3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자까지 해서 네. 30만 원 정도?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이런 분이 사실 딜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케이스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이렇게 내면 됩니다. 네. 하지만 차주님 입장에서도 사실 3분의 1 정도면은 물론 크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네. 돈이지만 설마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차피 네. 캐피탈이 아니고 그냥 1금융 할부여가지고. 그쵸. 별로. 맞아요. 자, 보험료인데요. 네. 보험료는 현재 얼마 나가고 계세요? 제가 티볼리 탈 때 사고를 쳐가지고 원래는 70에서 80이 맞는데 네. 120 나오고 있어요. 120? 네. 사고는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으니까 안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일단 이 차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이게 네. 사용 설명서상으로는 일반유예요. 일반유? 네, 그래서 저도 일반유 넣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연비 때문에 고급유 한 번씩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일반유 넣고 있고 제조사 권장도 일반유다. 네. 아, 가득 넣는 비용이죠. 한 얼마 들어가요? 이게 네. 기름통이 49리터 정도 돼가지고 만땅 넣어도 6만 원에서 비쌀 땐 7만 원 정도? 정말요?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 보면 될까요? 네. 좀 잘 타면 920에서 930 나와요. 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정말요? 네. 와, 잘 못하면요? 700 중반. 700 중반? 네. 아, 잘 못하는 거는 좀, 이게 약간 좀 밟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네. 겨울에 겨울에. 연비가 좀 안 나요. 연비가 실제로 타보시니까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 좀 어떻게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시내 주행할 때는 18 정도 나오는데 그냥 평균이 그렇고 고속 주행하면 조금 더 나와요. 21에서 22까지도 나와요. 차 사기 전에 그 정도는 좀 뭐 알고 구매하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네. 와, 그냥 네. 왜냐면 선택지가 네. 1.5 터보 아니면 하이브리드였어가지고. 근데 당시에 또 막 일본 그때 당시 그거 좀 심하지가 않았었네. 일본? 거의 끝이었어요. 거의 끝이었구나. 네. 사실 그런 것까지 막 그 뭐 계산해줬던 건 아니었죠. 네. 네, 아 괜찮아요. 네. 자, 차량 용도는 당연히 뭐 출퇴근 겸 데일리 겸으로 타고 있다 보면 되겠죠. 네. 한 달 유지비인데 한 달에 주유비로만 거진 한 달에 몇천 킬로 타는 거예요?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주유를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거의 5주 정도? 5주에 한 번씩 넣는데 5주에 한 번 정도? 네, 근데 하루에 그래도 못해도 한 30km는 타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그게 가능해요? 네. 한 달에 못 타도 그래도 1000km는 몇천 킬로 타는 거죠? 하루에 30이니까 210km. 210km. 그렇게 일단은 나가고 있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건담 닮았어요. 건담 닮았다. 디자인이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10.5세대가 조금 더 각이 지고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11세대가 이제 올해 말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11세대는 그런 느낌이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근데 사람들 평으로는 10.5세대까지가 그 느낌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어디 하나 흠잡을 때는 없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주님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디자인이 저는 원래 클래식하고 그냥 그런 순정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네. 괜찮은데 사람들은 이 우드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하지만 난 이쁨, 그쵸?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네.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차를 딱 인도를 받고 나서 이제 딱 했을 때 또는 시승을 좀 하셨나요? 네. 시승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나요? 네, 약간 현기차나 쌍용보다 핸들이 좀 무거워서 묵직한 편이고 바닥에 좀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시승을 그 남산길을 했었거든요. 코너 있는. 네. 근데 그런 코너링도 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남산길, 남산. 네. 시승을 거기까지 가요? 용산 센터에서 용산. 하니까 거기 가더라고요. 이 차도 뽑기용 같은 게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조금 덜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단차가 조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차주님 차도 단차가 있어요? 저도 트렁크 쪽에 좀 있긴 해요. 근데 앞쪽에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 정도가 좀 있다. 튜닝한 건 딱히 없으시죠? 네, 순정이에요. 순정이고 이 어코드의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시트가 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사람들은 마감 같은 게 조금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마감이 약간 주름지고 네. 이런 가죽도 지금 네. 어코드는 가죽이랑 인조 가죽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이음새가 주름이 있고 이런 게 약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주님은 괜찮나요? 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자, 때로는 한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세요? 딱 괜찮나요? 네, 저 여자치고는 네. 저는 좀 넓게 앉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편이에요. 자, 핸들의 그립감은 어떤가요? 그냥 일반 차? 쏘쏘한데. 쏘쏘. 네. 무게감은 아까 좀 무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짝. 네. 살짝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벼운 게 좋으세요? 살짝 무거운 게 좋으세요? 가벼운 거 할 때는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묵직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요것도 드라이브 모드 놓으면 스포츠 모드 같은 거 좀 더 묵직해지죠. 전 그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 차이는 거의 못 느낀다. 네. 자, 그 다음이죠. 회전 반경인데 뉴턴했을 때라든지 주차할 때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딱히 그냥 일반 차? 이게 사이즈가 소나타랑 그랜저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중형 세단. 일반 중형 세단.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 정위치에 있다,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조금 앞에 있어요. 조금 앞에 저 있다. 가끔 뒷유리 열 때 많거든요. 앞쪽을 열어야 되는데 네. 조금만 뒤로 왔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뒤로 빠져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키가 작은데 뒤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죠. 베스트 드라이버죠. 아까 네? 불안해 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기 뒤에서 차가 지금 오는데 사실 다 가고 나서 후진 넣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차 옆에 오니까 이게 저는 어차피 저기 차주님 혹시나 또 사고 나실까봐 옆에서 여기 칠까봐 뒷차가 그래서 네. 그랬던 거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여성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경향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멋지신 차주님께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뒤에 딱 기대시고, 그렇죠? 뭔가 이제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하다가 넘어왔지? 저거 핸들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창문 쪽은 전부 다 원터치죠? 네. 원터치로 전체. 올렸다 내렸다 가능하고 네.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보니까 왼쪽이 반절 주행 볼륨 버튼이네, 그렇죠? 네, 반절 여기. 반절 주행 오른쪽. 이거 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떤가요? 그냥 딱히 뭐 불편한 건 없네. 익숙한 위치인데 아마 이게 10.5세대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꽉 차 있는데 다른 세대들은 여기가 좀 비어 있을 거예요. 반절 주행 쪽이? 네, 아마 없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요것도 하나가 좀 빠져 있는데, 그쵸? 여기요? 네. 여긴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없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0.5세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없는 거는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펜따도 핸들 쪽에 딱 있고. 괜찮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패들 시프트인데요.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잘 쓰시나요? 저는 써요. 그 내리막길 구부러진 데서는 써요. 뭐 위치나 편의성, 뭐 작아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고. 왜냐면 그런 내리막길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길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뭐 길게 쓰고 싶으세요? 와인딩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하게. 뭐 굳이 나는 지금도 충분해, 그렇죠? 와이퍼랑 깜빡이는 특이사항이 없죠. 자, 그다음에 계기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계기판이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플러스 저거죠? 디지털이죠? 네, 오른쪽이 아날로그고 왼쪽이 디지털인데 이게 11세대로 넘어가면은 전체 디지털로 바뀌어요. 10.5까지만 반이. 반? 네. 아쉬워요? 아니면? 아쉽죠. 근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불편한 거 딱히 없고. 그 다음에 HUD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HUD는 좀 어떤지 시인성이라든지 편의성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얘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 충전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EV 모드가 아닐 때는 파란 쪽으로 가고 충전할 때는 초록색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근데 설정 못 하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EV 모드가 되고 전기 아니에요? 브레이크 밟을 때나 아니면은
발컨 할 때 초록색으로 가고. 그렇게. 네. 네. 의도할 순 없죠. 그쵸.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저는 뭐 괜찮아요. 딱히 불편한 거 없다. 네. 화면 사이즈도 그렇고. 사이즈가 네. 좀 작죠. 현기차에 비하면 좀 많이 작은 편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11세대로 가면 이렇게 길어지고. 네. 많이 바뀌네요. 11세대가. 디자인 빼고는 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느낌인데. 그쵸? 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는 괜찮은 위치에 있나요? 네. 이제 이렇게 있고. 공조기 쪽은 어때요? 이것도 뭐 딱히 불편한 사항이 없죠. 네네. 자, 일단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거 버튼식이네요. 네. 버튼식 이게 좀 사실 팰리세이드였나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잖아요. 너무 불편해서. 차주님께서는 타보시니까 어떠신지.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타다 보니까 괜찮아요. 정말요? 네. PRND 이렇게 버튼을 해가지고 되어 있네, 그쵸?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스포츠 모드. 이건 이콘? 이게 에코 모드. 에코. 네, 이게 따로 있더라고요. EV 모드가 있네요? 네. 이게 전기로 40 이하로 갈 때 전기로만 가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EV로만 가게 되는, 충전이 돼 있으면. 충전이 돼 있으면.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회생 제동으로 충전되고 하는 건데. 맞아요. EV 모드로 하면은 한 몇 킬로 갈 수 있어요? 많이 못 가요. 많이 못 가죠. 좀 가다가 다시 엔진 다시 돌고. 하지만 EV 모드 따로 있다는 거는 차가 꽉 막혔을 때. 그땐 근데 이거 굳이 안 눌러도 저절로. 네.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EV 모드. 강제로 EV로 가고 싶을 때. 왜냐면 이게 충전이 돼 있어도 EV 모드가 아닐 때가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때를 위한 건가?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 홀드, 파킹이고, 사실 딱 여기까지네, 그쵸? 네. 자, 수납 공간인데, 이런 컵홀더라든지, 이런 앞쪽 수납 공간, 뒤쪽 수납 공간, 양옆쪽. 혹시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다, 불편한 부분은. 여기가 기어가 없다 보니까, 여기를 좀 넓게 쓰고 있어서, 여기다 저 선 같은 거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 키는 보통 여기다 컵홀더 쪽에다 두시는 거죠? 네, 이게 배터리 방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여기도 넣으면 충전이 돼요? 그건 아닌데 덜 방전된대요. 원래는 어디다 놔요? 가방에 있거나 주머니에 가방에 있거나 넣으면 하잖아요? 주머니에 넣으면은 혹시나 방전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저씨분께서? 딜러분이시나요? 아니요, 그냥 정비소 같은 데서. 정비소 같은 데서? 네. 뭔가 그래도 그분들은 좀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잘 모르지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어코드 10.5세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차를 타보니까 아무래도 좀 티볼리는 좀 SUV고 이 차는 이제 세단이잖아요.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다? 확실히 좀 안정적이고 조용한 편이고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는데 묵직한 편이에요. 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 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 약간 요철 같은 거 지날 때는 좀 어때요? 좀 딱딱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좀 꿀렁꿀렁하게 지나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티볼리로 치면 티볼리는 꿀렁꿀렁이죠. 그렇죠. 많이. 네, 많이. 그러면 차주님 같은 경우는 티볼리에 대한 승차감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게 딱 중간 정도? 당연히 세단이. 세단이 훨씬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물렁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는다고 해도 이게 더 서스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건 없죠. 네, 그냥 화면만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화면만 이제 더 멋있게 바뀌겠죠? 네,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넣어보신 적이 잘 없으신가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일단 EV 모드는 다 꺼지면서 이렇게 엔진 소리가 나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막 바뀌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잘 나가게 되는. 잘 나가게 되는. 아직 바뀐 게 빨갛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위에가. 저 위에가. 전체가 빨간게가 아니라 약간 모서리 쪽이 약간 빨갛게 생기는구나. EV 누르면 저렇게 양쪽으로 EV가 되고. 신기하다. 예쁘네요.
네네네. 네. 자, 이 차의 가속력이죠. 이 차의 가속력. 잠깐만요. 뒷자리도 한번 태워보신 적 있죠? 네. 뒷자리 승차감 관련돼서는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이게 패밀리카에 들어가가지고 네. 조금 넓고 좀 안정적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넓다? 생각보다 많이 넓다? 네. 승차감도 딱히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죠? 네. 생각보다 넓고. 자, 가속감이죠. 이 차의 가속력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전기로 갈 때는 네. 전기차처럼 가거든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좀 시원하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불만 딱히 없는 편이고 그리고 가속 올렸을 때도 스포츠 모드 올리면 네. 되게 살짝만 밟아도 우왕 가는? 살짝만 밟아도 우왕 가다. 자, 그렇다면 또 여쭤봐야죠.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네. 겁이 많나 봐요. 170까지밖에 안 가요. 170까지? 네. 170까지 밟았을 때의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되게 제가 170인지 몰랐어요. 아,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브레이크는 좀 어때요? 브레이크도 네. 잘 서요. 진짜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그냥 잘 가고 잘 서요거든요. 잘 가고 잘 쓴다. 네. 코너 돌 때는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코너도? 딱히. 네. 딱히. 자, 그렇다면 기어비 변속 타이밍이죠. 혹시 변속이 될 때라든지 뭔가 좀 변속 충격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좀 뭔가 좀 있나요? 특이사항이? 안 해봤어요. 그냥,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패들 말고도 네. 그냥 D 놓고 뭔가 이렇게 쭉 갔을 때 뭔가 좀 뭐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건 부드럽게 그냥 훅 올라가는 보면 되겠죠? 네, 제가 차에 너무 몰라.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네. 이거는 제 채널은 차 잘할 분이보다는 그냥 일반인 기준에서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드별 변화죠. 모드가 에코, 스포츠, EV 이렇게 세 개라고 보면 되나요? 네. 컴포트는 없네요, 그러면? 네. 그냥 항상 에코 에코로 모드가 돼 있는데 이게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게 컴포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컴포트에. 네. 그리고 이거 하니까 또 나뭇잎이에요. 저기 보니까 가운데도 약간 나뭇잎처럼 보이거든요. 맞죠? 어디야? 요 버튼은 약간 좀 나뭇잎 아니에요? 이거요? 네, 네. 뭐예요, 이게 원래는?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네. 네. 자, 사실 뭐 모드의 변화, 사실 뭐 똑같잖아요. 어느 차나 똑같은 거잖아요. 스포츠 모드든 뭐든 다 똑같이 특이사항 없죠.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요. 아주 그냥 뭐 조용했다가 갑자기 또 엔진도 켜졌다가 막 하잖아요. 네. 약간 그랬을 때 좀 이질감이라든지 뭐 엔진 돌 때는 네. 이게 평소에 이렇게 계속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좀 시끄럽게 느껴지긴 해요. 아, 느끼시는구나. 네. 좀 신경 쓰일 정도인가요? 켜졌구나. 켜졌구나? 네. 막 그렇다 해서 막 이질감은 있거나 그렇진 않죠. 좀 시끄럽다. 좀 시끄럽다 정도가 좀 있고 그냥 켜졌구나 정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는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그냥 다 정말 다 소스하다. 평타를 치는 차인 것 같아요. 평타 정도. 네. 이게 차가 좀 조용하잖아요. 되게 사실 아마 티볼리보다도 아마 더 조용하잖아요. 훨씬 조용하죠. 티볼리가 가솔린인가요? 네, 가솔린. 좀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너무 안 나서, 물론 티볼리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용하니까. 우주선 소리 나요. 우주선 소리? 네. 좋아요? 아니면 좀 별로예요? 아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괜찮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신기하다, 우주선 소리 난다 이러고 말거든요. 아까 제가 출발할 때도 우주선 소리가 들렸나요? 그때 안 들렸어요. 그때 우주선 밖에서 들렸을 때. 밖에서 들리는구나. 안에서는 안 들리고. 골목길 같은 데 갔을 때 그 소리를 대신 내어주는구나. 그쵸? 네. 그 소리구나.
자, 그다음에는 실내 사이즈는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셨고, 뭐 등받이 각도나 레그룸, 헤드룸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죠. 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큰 편이에요. 제가 네. 세차하다 보니까 용품 네. 좀 많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 갖고 다녀도 충분하게 다 갖고 다닐 정도. 충분하다. 좀 커서 좀 불편한가요? 아니요? 커도 좋죠. 네. 어떤 분은 커서 불편하다는 분도 좀 계셨어요. 손을 너무 쭉 뻗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트렁크가 너무 크다. 네, 물론 이제 한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였거든요. 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어코드 10.5세대 하이브리드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거 장점인 것 같아. 무선? 무선? 무선 충전되면서 네. 카플레이 되는 거? 오, 무선으로 되면서 무선으로. 왜냐면 어코드에서는 그 네. 전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유선이었어요. 근데 이 세대부터는 무선 카플레이. 장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선을 다 안 놓고 다니는. 장점 끝인가요? 네. 네. 아니요. 또 있나요? 아니, 뭐 연비가 좋은 거랑. 연비 좋은 거, 그쵸?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건담. 같고. 네. 네. 건담.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네. 자, 그럼 반대로 이거 타보니까 단점인 것 같아. 단점이 네. 얘가 그런 게 잘 아직 안 돼 있어요. 혼다가 네. 그 어플도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는 브랜드마다 현기는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키도 열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카플레이가 연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센터에서는 약간 고질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안 들어요. 라디오랑 병행하면은 약간 얘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핸드폰 카플레이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은 서비스 센터? 서비스 예약이 힘든 거? 그래요? 서울에서는 성수랑 용산, 청담 이렇게 되고 외곽으로 이제 일산이랑 저쪽 광교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주말에는 예약이 그냥 거의 힘들고 평일에 연차 내고 가야 돼요. 평일에 연차 내고 평일에도 좀 예약이 좀 힘든가요? 아니 어플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하는데 네. 주말 때문에 네. 주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현기는 다 잘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네. 현기는 그래도 토요일 날 일요일은 쉬더라도 토요일은 항상 잘 돼 있죠. 그냥 뭐 들이밀면 되니까 예약 없이 그냥 네, 봐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네, 센터 몇 개 없어가지고. 그러게 좀 단점인 것 같다. 또 다른 단점. 단점? 일본 차라는 거? 일본 차라는 거? 그냥 네. 일본 차라서 뭐 해코지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그냥 조금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깜빡이도 잘 넣고 차선 변경할 때 시승해서 안 하고 몇 번 신고를 당해서. 신고를 당했다고요? 네. 네. 깜빡이 안 켜고 가다가 안전지대 밟았다고. 안전지대 밟았다. 그런 것도 신고를 하나요?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다. 그쵸, 안전지대가 뭐 안전지대. 무튼, 네. 그리고 또, 네. 말고는 말고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등등등인데, 있나요? 어코드? 아니요. 저는 어코드 살 때 저도 이 1.5세대 한번 인터뷰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그래요? 네.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이거 혼다 다 찍었었나요? 네.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이거 샀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어코드 1.5세대 찍었어요? 네. 이 차는 10.5세대잖아요. 네. 1.5 터보. 어코드요? 네. 찍으셨었어요. 1.5 터보. 정말. 그렇구나. 네. 제가 동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네네. 제가 혼다 차 찍은 거는 S660 조그만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저 처음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구나. 네, 왜냐면 그분이
그 하실 때 이게 시야각이 네.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얘가 A필러가 좀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타보니까 정말 시야각이 좀 넓어 보인다? 그랬던 거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거 차 살 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다행이다. 네. 뿌듯하네요. 네. 네, 그래서 1.5는 이렇고 하이브리드는 이렇구나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선택했었는데 저는 옵션 때문에 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냥 1.5랑 하이브리드랑 네. 이런 걔는 헨타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엉시 이런 게 없어요. 엉따만 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메모리 시트 없고 이런 HUD도 없고 약간 그런 점들 때문에 선택할 때 일단 좋았고 뭐. 야, 근데 그게 1,000만 원 저라면은 고작 그 정도 차이밖에 없나요? 그런 거랑 반자율 주행은 있죠. 똑같이. 네, 혼다 센싱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1,000만 원 더 덜하고 근데 하이브리드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그쵸. 확실히 운전해보면은 1.5는 터보여도 1.5잖아요. 네. 얘는 2.0이고 확실히 운전하는 감이 다르고 그쵸. 담도 다르고. 그 대신에 자동차세 좀 더 내야 되잖아. 그쵸? 네,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그래서 차주님 후회되는 거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색상도 그렇고 다 마음에 든다. 네, 얘는 색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색이 가장 인기가 많긴 하거든요. 그레이색이? 네, 이거 아니면 하얀색. 하얀색. 검정색 업코드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되는데 후회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수리한 거는 없고요. 네. 리콜 뜬 건 있어요. 리콜 정도? 네. 뭐 그거는 뭐 리콜이야 뭐. 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 아까 혼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소모품 유지 비용이죠.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 어쨌거나 이 차도 수입차잖아요. 네. 또 이 차를 또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국산차를 타다가 과연 내가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수리비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소모품이라든지 오일류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기타 등등등. 차주님께서는 뭐 미리 일단 타고 계시니까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일단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게 딱히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엔진 오일도 다 갈아주니까 무르니까 네. 돈 들어갈 만한 게 없겠다. 그렇죠? 네, 저는 보험료랑 기름값.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순전히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는 벌어야 될 것 같다. 3,400은 벌면 되지 않을까요? 3,400 정도만 네. 벌면은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풀할부인가요? 제가요? 아니요. 그 풀할부 기준으로 3,400? 풀할부로 차를 사요? 그게 좀 있어요. 정말요? 찍다 보니까 저 풀할부죠 그러더라고요. 풀할부요? 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는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3,400 정도? 네, 풀할부로 살 거면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할부 정도는 안 사야 될 것 같다. 네. 무튼 그렇게 한 3,400은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쓸 거 쓰고 네, 조금 그쵸. 더 하고 네. 그래야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순전히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얼마 없을 것 같아. 그쵸?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그쵸. 세차용품비밖에. 세차용품밖에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오일도 다 갈아주겠다. 신차를 뽑으면 다 해주니까. 그쵸? 네, 근데 아마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평생 오일은 무료. 없어졌어요. 혼다에서도 파악을 했나 보다. 야, 이거는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쵸?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풍절음은 없고요. 네. 잡소리도 크게 막 거슬릴 정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풍절음. 근데 이게 네. 얘가 네. 저는 163이니까 괜찮은데 네. 이게 핸들 각도가 약간 키 큰 사람들은 여기가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 딱 들어오거든요. 앉은 키가. 근데 186인 사람이 탄 적이 있었는데 네. 안 보인대요. 이걸 올려도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고? 이 차는 163cm를 위한 차량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게 커뮤니티 이슈 혼다 어코드가 커뮤니티 이슈가 없죠?
네. 뭐 카페라듯이 뭐 이런 거 딱히 커뮤니티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네, 네. 막 길에서도 만나면 반가운 정도. 진짜 만남 네. 반가우면 막 창문 열고 이렇게 손도 흔들고 아니면 기상깜빡이도 켜고 그러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그냥 보면 반갑다. 보면 반갑다 정도. 네. 네.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요. 음. 당시에 진짜 궁금해요. 좀 어떠셨는지 주위에서. 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내 주변에 이 차 타는 사람 너밖에 없다랑 그리고 휠 예쁘다. 휠 예쁘다.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있었다라 보면 되겠네, 그쵸? 네. 혼다 하차감이 있죠? 없죠. 사람들 많이 쳐다보지 않아요? 되게 좀 특이한, 약간 잘 못 보다 보니까. 그런가요? 근데 또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왜냐면 네. 여자분들은 이게 현대차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네. H 때문에. 네. 네. 저 되게 그때 충격 받았었거든요. 정말요? 네. 어떻게 현대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건 현대차도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있고 뭐 딱히 그냥 주변에 다들 저밖에 이 차를 안 타는 것 같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전에는 티볼리 탔을 때는 너무 그런 인식 때문에 티볼리 여자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아무도 안 타는 차를 타시는 거니까 되게 편해요. 그쵸. 네, 아무도 그 전에는 되게 빵을 많이 먹었거든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네. 근데 차 바꾸고서는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거 딱 느끼세요? 네, 되게 사실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 앞에 다 껴두면 다 비켜주거든요. 네. 네. 네, 좋으신 분이네요. 네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네. 혼다 어코드 10.5세대 하이브리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웬만해서는 네. 하이브리드를 선택해라. 웬만해서는. 네, 후회합니다. 이유는 연비도 있고 옵션도 그렇고. 옵션이. 예. 다른 브랜드들은 옵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이거 선택하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는데 혼다는 그게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네, 그냥 통이거든요. 통. 네.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차주님한테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조언을 해준다면 이런 건데,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뭐 연식별 차이나 등급 추천, 선택 옵션인데 이게 또 중고로 살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이 차는 연식별 차이는 없죠. 다 똑같죠. 어떤 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때문에 뭐가 빠졌다, 이거 빠졌다 그런 게 없죠. 있나요? 반도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옵션이 다 달라요. 옵션이요? 네. 똑같은 들어있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하이브리드인데. 네.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뭐가 다르다는 걸 또. 아까 전에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 전 세대 하이브리드는 무선이 안 되고 뭐 그 전 세대? 네. 10.5세대끼리는 똑같죠? 네. 10.5끼리는 다 똑같죠. 특이사항이 없죠. 네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나 아니면 궁금해하는 거, 어코드 살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할까요? 경쟁 차종 아니면 뭐 인식 뭐 기타 등등등?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연비였던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인식이야 그냥 장난삼아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연비. 하지만 타보니까 정말 좋다, 그쵸? 네, 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냐? 나 그러면 이 혼다 어코드 10.5세 추천 못 하겠는데.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일본차 싫은 사람. 일본차 싫은 사람. 그리고 네. 단차 많이 눈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단차. 네. 그런 거. 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는 어떤 거죠? 저는 어떤 거요? 그냥 한 줄평인데 한 차주님한테 줄평이요? 있어서 이 혼다 어코드 10.5세대란. 네. 그냥 취미생활의 일부? 취미생활의 일부인 것 같다. 네. 관리도 직접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인스타에도 많이 봤어요. 네. 인스타 언급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0.58 네. 맞나요? 네네. 0.58 디테일. 네. 디테일. 1.58 디테일. 1.58 디테일이에요. 네. 되게 멋있습니다. 네. 자, 이 차에 대해서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4.67? 4.67? 네. 마이너스 0.34 궁금하거든요. 예약 안 되는 거. 서비스. 서비스 센터 예약 안 되는 주말에만. 거. 네. 네. 그리고
가끔 라디오 듣기 힘든 거? 라디오 듣기 힘든 거. 아직까지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불편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드로이드, 카플레이랑 연결되어 있을 때, 그쵸? 네. 그것 때문에 뺐다, 그쵸?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이 차가 없어졌어요. 돈이 다시 생겼어요. 이제 차를 당장 사야 돼요. 정말 만족하면 이 차 또 사겠죠? 네. 또 살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 이 차를 한 번도 안 타봤었으면 다시 살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타볼 만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타볼 만하다. 네, 왜냐면 그냥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산다라고 하면 난 타봤기 때문에 안 산다.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아니, 이게 아니에요. 네. 안 타봤어도 산다. 아, 타봤 산다예요? 네. 아, 또 산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10.5세대로. 네. 10.5세대. 디자인이 11세대 좀 못생겼더라고요. 10.5세대로 살 것 같다. 똑같이 하이브리드로.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빠진가요? 네. 빠진 거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말씀하셨죠. 요거 서비스 기간은 무상 3년이죠. 4년인 것 같아요. 4년? 네. 아, 4년의 사모보험 무한에 네. 워런티 연장도 가능하겠죠? 네, 가능해요. 아, 가능하다는 거.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